공기업, 취업, 이직 준비하시는 분들 바로 여기에 모이세요. 지금 바로 내가 공기업에 맞는 사람인지 적합도 검사를 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업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원하는 조건의 공기업 리스트는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검사를 지금부터 시작해 볼 거니까 지금 링크 클릭하셔서 테스트를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준비하셨던 분들도 내가 그 산업군에 맞는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게끔 체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제가 이제 공기업에 적합한 사람 노션에도 넣어놨어요. 이 노션에서는요. 여기 두 번째 파트가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 이거 체크리스트로 하게끔 했거든요. 지금 플래너를 가진 분들도 있지만 없는 분들도 있어서 따로 만들었습니다. 공기업 성향이 있는 사람인가, 사기업 성향이 더 맞는 사람인가 체크를 한번 해보자고요. 1분 동안 체크를 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결과 확인하기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나오거든요. 공기업 성향인지 사기업 성향인지가 나옵니다. 사기업 성향이 조금 더 크다라고 하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요. 내가 정말 사기업에 맞는 경우라고 한다면 나는 한 커리어를 조금 더 뾰족하게 그리고 경력을 인정받으면서 성취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 케이스예요. 그런 분들이 공기업을 준비를 했을 때 처음에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실제 조직에 들어갔을 때 사기업에 맞는 성향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조직 문화나 아이디어를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조금 적합한 부서에 갔을 때는 만족도가 확 올라가요. 그렇지만 공기업은 좀 순환 직무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직무만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한 측면들을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기업 성향이 조금 더 강하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공기업을 가야 하든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다음 테스트로 한 번 더 넘어가도록 할게요. 나에게 맞는 공기업을 찾기 부분입니다. 일단 제가 여기에서 조금 세팅을 해놓은 것 중에 하나는 관심 분야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는 내 전공을 먼저 생각을 해보셔도 좋고요. 내 전공 부분을 잘 살릴 수 있는 분야. 예를 들어 기술직이라고 한다면 SOC, 교통이나 혹은 에너지 같은 분야가 조금 기술직과 연관성이 훨씬 더 크고요. 조금 특정한 부분에서는 연구 분야, 산업 분야로 가기도 합니다. 연봉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금융 분야를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중에 딱 하나만 골라주세요. 예를 들어 에너지 분야라고 한다면 발전사가 주로 나오겠죠. 그리고 금융 분야라고 한다면 금융공기업, 금융 관련된 공공기관, 성향이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혹은 문화예술 분야도 있는데요. 문화예술 분야 같은 경우에는 문화산업, 예술 분야를 진흥시키기 위한 진흥원이 있습니다. 농림 분야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들이 존재하는데 그중에 내가 특히 가고 싶은 분야가 어딘가가 확정이 되어야 유관기업부터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분야들은 테스트하는 데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놓게 된다면 자소서를 쓸 때도요. 일관성 있게 자소서 스토리텔링이 수월해요. 즉 기관의 특성이 비슷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관명만 수정하고 지원해도 무리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산업을 완전히 건너뛰게 되면은요. 그 산업의 특성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달라진 특성을 조금 더 반영을 해야지만 실제 자소서를 적합하게 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또 다른 특성은 있으나 그래도 가장 유사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같은 산업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세부 기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를 물론 선택도 가능합니다만 여러 개를 선택을 하면은 고를 수 있는 기업이 너무 한정적입니다. 지원할 기업이 한두 개로 너무 좁혀져서 실제 1년에 그 기업이 채용을 여러 번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지원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에 세부 지원을 조금 폭넓게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으로 가는 것을 기피하는 분들도 존재하거든요. 그러면은 수도권 혹은 나는 지역 순환도 괜찮아 라고 한다면 세부 기준에 포함을 시킬 필요가 없고 연봉 기준, 학자금 혜택, 복지 이런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고 싶은 기업들이 있죠. 사택을 제공하는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택을 제공하는 기관들 예를 들면 이제 SOC나 혹은 에너지 발전사에서는 많이 제공을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혹은 해외를 나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세부 기준은 최소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두 개 정도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본사이치 3천, 6천 이상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시험 과목을 조금 반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전에 제가 지원할 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전공만, 단일 전공만 봤을 경우에는 탈락 확률이 높았어요. 대신에 논술을 같이 넣으면 합격률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논술 시험이 반드시 있어야지 유리한 측면이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유리한 과목이 무엇이 있는가가 이제 실제 세부 기준에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전공을 아예 빼겠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줄어드는 측면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뭐 경쟁률이라든지 아니면은 나이 이런 것들도 고려할 수가 있는데요. 나이 부분은 이전보다는 조금 더 오픈되어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보통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 가장 많이 지원한다라고 했었는데 SOC나 발전사에서는 30대 후반, 40대 초반도 상당수 지원을 많이 하고 합격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 나이 자체가 문제다, 제약 조건이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충분히 지원해도 무리가 없다, 경력을 가지고 있다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는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고요. 세부 기준 3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이제 결과를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업의 채용 내용은 조금 더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최소한 보는 거는 수도권의 위치냐 아니냐, 혹은 이제 연봉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된 기준이에요. 결과 확인을 누르시면 교통인프라 그리고 본사 위치 세부 기준이 여기에 나오고요. 이렇게 기업명과 평균 연봉, 직원 수는 이제 배제를 해도 되고요. 본사 위치, 채용 시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테스트로 넘어가서 이 공기업 리스트 부분인데요. 내가 일단 관심 분야를 여러분들 정했잖아요. 이 부분에서 혹시라도 이제 정리 안 된 분, 다시 들어가야 하는 분들은 링크 누르시면 되겠고, 관심 분야를 클릭하세요. 금융 부분이라고 하면 그 기준에서 만약에 3천만 원 이상 초봉 부분에서 3천만 원이 넘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금융공기업은 모두 다 해당합니다. 그리고 평균 연봉에선 6천 이상이면 좋겠다. 여기도 해당을 하네. 본사 위치는 나는 서울이었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그에 맞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내가 어디를 가장 가고 싶은지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한번 해주세요. 이 유관 기업으로 전체적으로 같이 지원을 할 건데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가고 싶은 기업, 그 다음 가고 싶은 기업, 그 다음 가고 싶은 기업을 일단 정리를 하기 위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를 넣어놨습니다. 선택 완료를 눌러주셔야 돼요. 선택 완료 부분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1순위 부분에서는 이제 내가 원하는 기업과 잘 맞다. 그리고 평균 연봉 어느 정도이고 높은 처우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최종 결과가 나오죠. 최종 결과에서는요. 1단계, 2단계도 내가 지원한 부분이 쭉 연결이 된 경우에는 같이 나옵니다.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더 탐색하러 가기 하면은 이미 이제 구글에서 바로 검색 가능하게끔 해놓았어요. 그래서 기업의 채용 기업 정보 이런 것들을 클릭을 하면 1순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순위 기업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공기업 취업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아직 그래도 나는 준비가 안 됐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 존재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급해할 필요는 없고요. 한번 본인을 돌아보면서 정말 가고 싶은 기업이 어디에 있을까 산업군부터 정하면서 대비를 해 놓으시면 되는데요. 제가 그 플래너에서 가고 싶은 목표 기업 이렇게 세팅을 해 놓았어요. 실제 우리 플래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그것이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기업 목표, 가고 싶은 공기업 목표, 바로가기 2에서 이제 네 번째로 내려오면 여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1순위 오늘 정한 기업을 여기에다가 1순위 적어놓고 그 다음에 2순위 그리고 3순위 3개를 먼저 정리를 해놓자고요. 아니면 좀 많으면 이제 쭉 같이 정리를 해놓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1, 2, 3 부분을 지금 정리를 해놓으시면
실제 나중에 1, 2, 3순위를 우선적으로 보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이유가 확고할수록 훨씬 더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대비하시라고 넣어놨으니까 한번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크할 부분이 바로 이건데요. 2025년 채용 공고를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업에 대해서 1, 2, 3순위를 먼저 적는다고 했죠. 그리고 그 필기 전형이 어떤 과목을 보는가, 그리고 필기 일정이 언제 있는가, 필기 일정이 상반기에 있다고 하면은 상반기까지 내가 어디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가를 생각을 해보는 게 좋아요. 상반기면은 서류는 이미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서류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실제 필기시험 본선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 내가 필기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데 이 부분이 준비가 안 됐다면, 즉 면접 부분이 이전에 탈락을 했다면 여기 부분을 지금부터 보완책을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면접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제가 강의할 때도 그 얘기를 하는데 매일 한 질문씩만 연습해도 PT든 혹은 인성 질문이든 매일매일 연습 한 개씩만 해도 3달이면 90개, 100개다. 이만큼 한 사람을 우리가 이기기는 쉽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필기 전형 부분에서 내가 준비가 안 됐다면 여기부터 보완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됐다면 이제 면접 부분을 같이 보완책을 미리 대비를 하는 방식으로 26년에는 합격하게끔 대비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면접까지 잘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